여러분 반갑습니다. 반도체 오빠 차마세입니다. 아침 시간, 새벽 시간, 새벽이죠, 새벽. 6시면 새벽인가요? 하여튼 저는 이른 아침이라고 하겠습니다. 하여튼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하여튼 매미 소리가 이른 시간에도 울리는 것 같더라고요. 좀 해가 뜨면 매미가 울던데, 매미도 세 종류가 있다대 보니까 뭐 참매미, 뭐 애매미, 뭐 밀매미인가, 하여튼 매미가 세 종류가 있는데 각각 울음소리가 다 다르다더라고요. 매미의 울음소리가 다르다는 것도 참 신기할 뿐더러 이 종류별로 달라요. 매미의 종류별로 울음소리가 확연히 다르는 걸 여러분들도 아실 수 있을 겁니다. 하여튼 무더운 여름 우리 슬기롭게 잘 보내봅시다. 살다 보면은 내려놓으면은 얻게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잘 내려놓지 않으려고 하죠. 이 완벽이라는 것을 내려놓으면은 여유가 생깁니다. 여유. 기대를 내려놓으면 고마움이 생기고요. 그 질투를 내려놓으면 나다움이 생기죠. 그리고 집착을 내려놓으면 선택지가 생긴다고 합니다. 나를 무겁게 하는 마음을 내려놓으면 그 빈자리는 나를 성장시키는 그런 긍정적인 마음으로 채워지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마음대로 되지 않는 삶에서 나마저 나를 힘들게 할 필요는 없어요. 그리고 여유롭게, 나답게, 감사하게 그런 삶을 선택하면서 살아가자는 겁니다. 알겠죠? 내려놓을 건 내려놓읍시다. 너무 안고 갈 필요 없다. 저는 그 이야기를 꼭 해드리고 싶네요. 요즘 파리올림픽 지금 하고 있죠. 파리올림픽에서 뭐 금메달 소식도 들리고 동메달도 들리고 하는데 동메달 따는 것도 쉽지가 않겠죠. 금메달은 말할 것도 없고. 하여튼 우리 선수들이 그 많은 메달 획득했으면 좋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이번에 갤럭시 S24 울트라가 26일 진행된 그 2024 파리올림픽 개막식에서 활약을 했다고 합니다. 파리올림픽 개막식은 올림픽 사상 최초로 외부에서 이제 진행을 했고요. 특히 개막식의 하이라이트가 선수단 입장은 파리 중심에서 위치한 그 센강에서 보트에 탑승한 각국 선수단의 퍼레이드로 펼쳐졌다고 하네요. 삼성은 보트에 탑승한 그 선수단의 모습이 생생하게 촬영될 수 있도록 85대의 퍼레이드 보트에다 갤럭시 S24 울트라를 200대 이상 설치해가지고 방송 중계를 지원을 했다고 합니다. 생강을 따라서 6km가량 퍼레이드가 진행된 동안 갤럭시 S24 울트라가 보트 위의 선수단 모습을 전 세계 이제 시청자들한테 실시간으로 전달을 한 건데요. 각국 선수단은 지급받은 갤럭시 Z 플립 6 올림픽 에디션으로 개막식 퍼레이드에서 촬영한 사진과 영상을 가족과 친구, 팬들하고 같이 이제 공유할 수 있다고 하네요.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공짜로도 주고. 그래서 28일 날 진행되는 요트 경기 중계에도 갤럭시 S24 울트라가 활용되는데 참가 선수들의 요트에 설치가 돼가지고 그 바다 위에 설치된 기지국 보트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영상이 이제 전송이 된다고 합니다. 삼성전자 측은 100명 이상의 전문가와 함께 약 360일간 엄격한 기술 테스트를 진행을 하고요. 갤럭시 S24 울트라가 촬영한 초고화질 영상을 송출하기 위해서 아주 최적화된 소프트웨어를 개발을 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거 보면 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 대단한 것 같아요. 그런 와중에 요즘 아주 폭망인 그런 회사도 있어요. 샤오미인데 이 샤오미 제품이 참 좋은 것들이 많아요. 아무리 중국 회사를 하더라도 잘하는 건 잘하는 거니까. 근데 스마트폰이 국내에서는 거의 안 팔리는 것 같아. 중국 스마트폰 회사 샤오미가 국내에서는 아주 처참한 성적을 거두고 있다고 합니다. 신제품을 공짜로 판매하면서 이 저가 공세를 이어가고 있는데 점유율은 거의 0%다. 글로벌 시장에서 삼성을 맹추격하고 있음에도 이 삼성의 안방에서는 거의 뭐 속수무책이랍니다. 속수무책이다. 와, 그렇게 안 팔리나요? 이동통신업계에 따르면 샤오미 스마트폰에 높은 지원금이 책정되면서 사실상 공짜로 판매되고 있답니다. 지난해 출시된 샤오미 레드미 노트 12의 출고가가 24만 9,700원인데 이 KT에서 월 33,000원의 이상 요금제 사용 시에는
출고가 전액을 지원금으로 받을 수 있다고 하죠. 뭐 기기 변경, 번호이 등 지원금 모두 24만 9천 원으로 유통망에서 지원하는 추가 지원금 적용 시에는 공짜다. 공짜라고 합니다. 올해 3월 출시된 샤오미 레드미 노트 13은 월 4만 4천 원 이상 요금제 이용 시 무료입니다. 출고가는 29만 9,200원. 그리고 LT 베이직 플러스 이상 요금제 기기 변경, 번호 이동, 지원금 모두 26만 원으로 책정됐다고 하네요. 추가 지원금이 적용되면 레드미 노트 13 이거는 역시 공짜더라. 공짜. 근데 공짜인데도 안 사는가 봐요. 이렇게 공짜 폰이 막 무더기로 쏟아지고 있는데 샤오미 국내 점유율은 미미한 수준이라고 하죠. 그 갤럽에 따르니까 국내 스마트폰 사용자 중 이 샤오미를 포함해서 기타 브랜드를 사용하는 비율이 0.4%래요. 삼성이 69%로 비중이 가장 높고 애플 23%, LG가 6%그 뒤를 잇고 있습니다. 이는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에서 중국산 스마트폰 브랜드가 삼성을 아주 빠르게 추격하고 있는 것과 대조적이라고 하죠. 이 카날리스에 따르니까 지난 1분기 삼성의 세계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은 18%인데요. 전년 대비 3%포인트 하락을 했고요. 삼성의 뒤를 이어서 점유율 2위인 애플도 전년 대비 1% 하락해서 16%를 기록을 했습니다. 반면에 샤오미는 15%, 비보 9% 각각 2%, 1% 이렇게 증가했습니다. 업계에서는 국내 이용자가 저가형 스마트폰보다는 이 플래그십 모델을 선호하는 것 같아요. 플래그십 모델을 선호해서 이 저가 전략이 큰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글로벌 시장 조사기관 테크인사이트가 공개한 88개국 스마트폰 매출 및 ASP 전망 보고서에 보니까 한국은 전체 조사기관 중 가장 높은 평균 판매 가격 ASP를 이제 기록을 했다고 하죠. 이 업체는 최근 몇 년간 삼성의 고가 폴더블 모델이 확산하고 아이폰의 가격 상승세가 이어진 것이 국내 스마트폰 ASP 상승의 주요 원인이라고 분석을 합니다. 테크인사이트에서 보니까 한국이 2029년까지 스마트폰 ASP가 가장 높은 국가제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을 하는 것 같아요. 한국은 21년 처음으로 일본을 제친 후 1위 자리를 현재 지키고 있더라.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스마트폰 참 치열합니다. 치열해. 그리고 또 아주 흥미로운 또 이야기가 있는데요. 이제 요즘은 또 보안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야 할 것 같습니다. 기술 유출 막아야 한다. 워낙 간첩들이 많아요. 지금 보면은 기술 간첩. 하여튼 최첨단 그런 공정 기술을 겨냥해서 해외에 이딴 탈취 시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내부 정보 유출에 대한 위기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요즘 그러다 보니까 반도체 업계가 그 사내 보안 관리 강화에 아주 고삐를 재고 있더라. 철저하게 지금 보안 조치를 잘해야 할 것 같아요. 이 보안 이슈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통합 전담팀을 구축한다거나 임직원의 보안 의식 제고를 목적으로 해서 캠페인 전개 등 내부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합니다. 내부 단속 강화했고요. 민감한 정보가 외부로 유출될 경우 기업 경쟁력에 큰 피해가 불가피한 만큼 이 보안 체계의 빈틈을 채우는 매우 우려는 그런 행보로 이제 분석이 되는 거죠. 관련 업계에 따르니까 하이닉스는 올해 초부터 사내 보안 분석팀을 신설해요. 운영하고 있고 이 개별팀 단위로 흩어진 보안관리 기능을 일원해가지고 보안 업무를 전담하는 팀을 꾸렸습니다. 최근 잇따른 내부 기술 유출 피해를 막기 위해서 보안 체계를 재정비를 했는데 이 보안 분석팀은 과거에 내부 정보 유출 시도에 대한 경로별 분석을 통해가지고 이 보안의 취약점을 점검한 후에요. 보안 방안 등을 마련하는 것이 주요 업무로 알려져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뭐 해킹, 그리고 피싱 사이트, 뭐 등등해서 이 사이버 보안 위협이 갈수록 지능화되고 고도화되다 보니까 이 적극 대응하려는 의도로 반영이 됐습니다. 실제 최근에 하이닉스는 자사 공식 홈페이지에 사칭 사이트 사기를 주의하라는 공지 올렸고 하이닉스 홈페이지를 유사하게 모방한 그 피싱 사이트에서 투자 파트너를 모집을 위한 암호화폐 입금 유도, 전환사채 판매 명분으로 그런 입금 유도 등 사기 피해자가 잇따르다 보니까 회사 차원의 공식 대응이 나섰나 봅니다. 삼성전자 반도체 파트 쪽도 이달부터 매월 첫째 주 월요일은 DS 보안의 날로 정해 운영하네요. 사이버 보안 관리에 대한 임직원의 경각심을 일깨우려는 취지고 임직원 스스로 보안 점검을 하고 부서장 주관 보안 교육을 실시합니다.
PC 화면 보호기 등을 통해서 정보 보안을 당부하는 메시지를 띄우고 민감한 사내 정보가 외부로 흘러가거나 SNS 게시되는 사례가 이어지다 보니까 이 보안 의식을 강화할 필요성을 느낀 것 같습니다. 특히 국내 반도체 업계가 보안 강화에 총력을 쏟는 것은 기밀 유출로 기업 경쟁력이 흔들리고 있다는 인식 때문이겠죠.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해 산업기술의 해외 유출을 시도하다가 적발된 그 23건 중에 65%인 15건이 반도체 분야에서 발생했대요. 특히 국가 차원의 패권 경쟁이 벌어지고 있는 반도체 산업을 노린 그런 기술 탈취 시도가 기승을 부리는데 삼성 하이닉스는 전현직 임지원, 자회사 협력사 등을 통해서 핵심 기술이 해외로 새는 보안 범죄에 지속적으로 시달리고 있다고 합니다. 실제 하이닉스에서 과거 근무했던 중국 국적의 직원은 최근에 반도체 불량률을 낮추는 핵심 기술을 중국 화웨이로 빼돌린 혐의로 구속이 됐고 중국 현지법인 기업 간 거래 고객 상담팀으로 일하던 직원이 화웨이 이직이 결정된 22년 퇴사 직전에 핵심 반도체 기술 구현을 위한 공정 문제 해결책을 담은 A4 용지 3,000장 분량의 내부 자료를 출력해서 중국으로 넘긴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합니다. 지난해 삼성전자 전 임원도 핵심의 영업 비밀인 반도체 공장 설계 도면을 빼돌려가지고 중국의 동일한 복제 공장 설립을 시도하다가 적발됐는데 삼성의 그 장비 자회사죠. 세메스가 세계 최초로 개발한 이 초임계 반도체 세정 장비 그 핵심 기술을 중국으로 넘긴 전직 연구원들도 구속이 돼가지고 징역형을 선고받았다고 합니다. 또 재택근무를 하면서 외국 경쟁사 이직을 준비하던 삼성 엔지니어는 국가 핵심 기술이 포함된 중요 자료를 모니터 화면에 띄운 뒤에 다수의 사진을 촬영해서 보관하다가 발각이 되기도 했어요. 미중 분쟁 여파로 반도체가 경제 안보의 축으로 부각되다 보니 이 반도체 기술력이 국가 경쟁력 핵심으로 떠올랐습니다. 이 기술 유출이 적발돼도 집행유예나 벌금형 등 이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는 만큼 국가 차원에서 일벌 100개 수준으로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한다고 하죠. 진짜 나쁜 놈들이네요. 간첩법으로 적용을 해가지고 진짜 못 나오게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좋은 하루 보내십시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